은퇴라는 단어는 오랜 세월을 일터에서 보낸 이들에게 일종의 해방처럼 들린다. 특히 해외에서 일하며 젊은 시절을 바친 교포들에게 은퇴 후의 귀국은 돌아감 그 자체보다 돌아와 새로 시작하는 삶이라는 기대를 품게 만든다. 한국의 따뜻한 음식, 익숙한 언어, 오래된 친구와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이 은퇴 후 귀국을 결정하게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더 버거운 삶을 한국에서 마주하게 된 은퇴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준비가 부족했는지를 뒤늦게 체감하게 된다. 특히 생활비 부담, 고립감, 그리고 제도적 미비가 예상보다 큰 벽으로 다가오며 돌아옴이 곧 후회로 바뀌는 순간을 만든다. 첫 번째 사례는 32년간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은퇴 후 서울로 돌아온 윤모 씨의 이야기다. 은퇴 직전까지 뉴저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면 의료비 부담도 덜하고 가족과 함께 노후를 보내는데 만족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후 그의 일상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일단 의료체계 자체가 너무 달랐다. 미국에서는 일정한 보험 시스템 속에서 오랜 기간 이용하던 추치해가 있었고 예약 중심의 진료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선 매번 새로운 병원을 찾아야 하고 대기 시간은 길며 노인들에게는 불친절한 시스템이란 인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약 처방이나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이 본인에겐 낯설고 피곤했다. 게다가 서울의 생활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과거보다 모든 것이 더 비싸졌고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렌트와 식비, 교통비는 미국보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이었다. 결국 그는 귀국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두 번째 사례는 시애틀에서 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이모 씨 부부다. 한국에 돌아오면 노후 커뮤니티도 많고 문화생활도 더 풍부할 거라 생각해 분당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 귀국했다. 하지만 부부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미국에선 교회와 이웃 중심의 공동체가 있었고 언어가 다르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정기적인 교류가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까운 지인들이 대부분 일하거나 이미 삶의 패턴이 달라져 있었고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중년 이후에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나 모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참여하려 해도 서로를 경계하거나 선을 긋는 분위기에 마음을 닫게 되었다.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미국에서의 삶이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한국은 익숙하지만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다는 그들의 말은 귀국한 다른 교포들과도 공통된 감정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귀국 후 자녀와 동거를 선택한 김모 씨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하다 은퇴했으며 딸이 있는 서울 근교로 들어왔다. 딸 가족과 함께 살면 외로움도 덜고 손주도 돌봐주며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딸과 사위는 맞벌이로 바빴고 손주는 대부분 어린이집에 다녔다. 김 씨는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야 했다.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나 문화적 차이가 커서 자녀와 갈등이 생겼다. 미국에서의 느긋한 생활 리듬과는 달리 한국의 바쁜 일상은 그에게 스트레스였고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보다는 함께 살아야 할 존재로만 인식할 뿐 감정적 케어에 익숙지 않았다. 김 씨는 점점 위축되었고 심지어 집에서 머무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결국 근처에 고시원방을 얻어 독립했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신이 선택한 귀국이 과연 옳았는지 자문하고 있다. 이처럼 은퇴 후 한국으로의 귀국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큰 괴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비용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준비되지 않은 정서적 충격과 사회적 단절이다. 한국은 여전히 돌아온 이들을 따뜻하게 받아줄 준비가 부족하다. 제도적으로도 귀국 교포를 위한 노후 지원이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선 외부인처럼 느껴지는 불편한 이중성을 경험한다. 결국 은퇴 후 귀국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다. 거주지 선택, 의료 시스템 이해, 생활비 구조 분석, 가족과의 역할 분담, 사회적 관계망 구축까지 구체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은 내 나라지만 오랜 세월 해외에서 살아온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환경이며 새로운 사회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 판단이 요구된다. 은퇴는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그 출발이 낯선 좌절이 아닌 익숙한 안착이 되려면 감성보다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귀국을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다. 한국은 여전히 따뜻한 나라지만 준비 없이 돌아오면 그 따뜻함조차 체온처럼 멀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은퇴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다. 돌아가면 고향이니 편하겠지 싶고 가족과 가까이 지내니 외롭지 않겠지 싶고 또 미국에서 받은 연금이나 모아둔 자산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여긴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살아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익숙한 낯설 혹은 낯선 익숙함 속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이다.
나는 오랫동안 해외 한인들의 귀국 이주를 도와오며 수많은 사례를 접했고 지금도 매달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 돌아온 분들 대부분이 말하는 첫 마디는 이렇다.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다.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바로 한국 사회의 빠른 속도와 강한 경쟁 구조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사회에 익숙했던 분들이 갑자기 한국에서 살아가려니 일상부터가 전투처럼 느껴진다. 병원에 가면 대기부터 스트레스고 지하철을 타도 속도가 다르다.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손놀림도 빠르다. 그런 분위기 속에 적응하는 게 쉬울 리 없다. 거기다 나이는 들었고 주변에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외로워지고 생각이 많아진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이다. 많은 분들이 미국 물가가 비싸고 한국은 싸다고 착각한다. 물론 과거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특히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기본적인 주거비나 식비, 병원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받는 연금은 달러 기준이라 환율이 좋을 때야 괜찮지만 요즘처럼 환율이 출렁이면 월급처럼 일정하지도 않다. 게다가 고정 지출은 꾸준히 나가니 생활비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 특히 보험과 의료 제도는 완전히 달라서 낯설기만 하다. 미국에선 오래 다닌 병원에 가면 진료 기록도 공유되고 친숙한 시스템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한국은 매번 다른 병원에 가야 하고 예약도 어려워서 번거롭다. 그리고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이 없으면 말 그대로 가만히 숨만 쉬고 살아도 돈이 들어가는 구조다. 이건 분명히 귀국 전에 철저히 계산하고 와야 할 문제다.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다. 가족과 함께 살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귀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가 한국에 있거나 손주가 있다는 이유로 함께 지내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엔 큰 오산이 있다. 자녀들은 이미 자기 삶이 있고 부부만의 리듬이 있다. 그 안에 부모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란 쉽지 않다. 부모는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자녀 입장에선 부담이 되고 부모 입장에선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괜히 내가 왔나 싶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긴다. 결국 부모도 자식도 서로에게 눈치를 보고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혼자 살자니 외롭고 같이 살자니 불편하고 그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며 지내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선 교회든 지역 커뮤니티든 누구든 웃으며 말을 걸고 친구가 되곤 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경계하고 벽이 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런 장벽은 더 크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다시 나가긴 또 어렵다. 이미 집도 정리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나가봐야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두 나라를 오가며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국에서 자원봉사나 문화활동 등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려 노력한다. 중요한 건 귀국 전에 정말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다. 단순히 향수나 감성으로 결정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예산 계획부터 주거 형태, 병원 시스템, 지역 커뮤니티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움직여야 한다. 심지어는 나와 잘 맞는 동네가 어디인지 미리 살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복잡한 도심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너무 외진 곳은 외로움이 더해질 수 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환경을 찾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귀국 후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지금은 은퇴자다. 직함도 내려놓고 기대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고 동네 도서관에 가고 가벼운 일이라도 꾸준히 하고 이런 작은 루틴이 삶의 무게를 덜어준다. 여기에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면 훨씬 수월하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 복지관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게 미국보다 덜 발달된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다양하고 섬세하게 운영된다. 단지 내가 먼저 다가갈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은퇴 후 귀국이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안에는 분명히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자기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더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낯선 한국에서 다시 삶을 짜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겠지만 한 발 한 발 차분히 걸어간다면 그곳에도 분명히 내가 있을 자리가 생긴다.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회하지 말자. 진짜 삶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